따끈따끈한 미국 소식을 나눕니다. 미국 뉴스. 오늘 뉴스 중에는 테슬라에 관련된 뉴스가 있어서요. 한번 뽑아봤습니다. 타이틀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의 새 사이버트럭이 당신의 도시에서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라는 제목인데요.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는 거 보니까 아직 결정은 안 된 것 같죠. 어떤 내용인지 보시겠습니다. 사진에 나와 있는 이게 사이버트럭의 그 모델인 것 같은데, 프로토타입인 것 같은데 아주 트럭 같지 않고 멋있네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는 계획 중인 사이버트럭의 생산 기지를 물색 중이고 있는데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테슬라의 미국 내 유일한 자동차 조립 공장이 있죠. 프리몬에 있죠. 거기에서 아마 수천 마일 떨어진 곳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CEO 일론 머스크는 트럭을 생산할 장소를 스카우트 중이며 미국의 중부 지역이 될 것이라고 지난 화요일 트윗을 통해 밝혔습니다. 사이버트럭은 미래형 외관을 지닌 픽업 차량으로 2021년 바로 내년이네요.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 트윗은 미국 중부 지역의 선출 공무원이나 경제개발 책임자들로부터 공장 신설 유치 경쟁에 뛰어들고 싶어 한다는 반응을 일으켰으며 이 중에는 노스캐롤라이나주 상원의원, 알칸소스 국회의원, 미주리 상공회의소장 좌플린, 그리고 콜로라도 주지사 제럴드 펄리스가 포함됩니다. 지역 선출 공무원들의 열의가 고려된다고 할지라도 가능한 대안들을 좁혀놓고 있는데요. 테네시주 내슈빌이 가장 신설 공장 부지로 유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선정과 관련된 관계자에 따르면 테슬라는 이미 내슈빌 지역 공무원과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테네시에 전기차 생산이 진행 중이어서 그 일본의 자동차 닛산 자동차가 2010년부터 스미르나에서 전기 자동차 리프라는 차종을 생산해오고 있고요. 폭스바겐도 차타누가 공장에서 전기차 생산 라인으로 바꾸는 걸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전기차 부품 공급업체의 접근성도 테슬라의 이런 결정의 중요 요인이었다고 합니다. 다른 요인으로는 이 로지스틱스를 들고 있는데 유통인데요. 동부로의 차량 배송이 편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자에 의하면 내슈빌은 이런 기준에 부합하는 몇 것 중에 속해 있다고 합니다. 머스크는 또한 신설 공장 기지에서는 동부 시장을 위한 저가형 SUV인 모델 Y를 생산할 것이라고 트윗했습니다. 테슬라는 모델 Y를 지금 캘리포니아 프리몬 공장에서 다른 세 개의 모델 S, 모델 X, 모델 3를 포함해서 1월부터 모델 Y를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모델 S는 굉장히 고급 세단형 차고요. 모델 X는 고급 SUV 차량이고 모델 3도 있는데요. 그러나 프리몬 공장은 모델 Y 생산을 추가할 공간이 부족했습니다. 이미 토요타가 가장 많은 비율로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고 GM이 2006년부터 자동차를 생산했지만 2008년 파산 신청으로 공장을 폐쇄했습니다. 테슬라는 2012년부터 자체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머스크는 모델 Y가 테슬라의 앞으로의 주력 모델이 되기를 바라며 그래서 다른 곳에 추가적인 생산 여력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테슬라는 작년 상하이에 두 번째 공장을 가동했고요.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해서 독일의 베를린에 세 번째 공장을 세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테슬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며칠 전에 뉴스에서는 테슬라가 그 캘리포니아 뉴섬 주지사의 가이드라인, 그 소셜 디스턴싱 가이드라인과 그다음 리오프닝에 대한 그 단계에 아직 이르지 않기 때문에 리오프닝 계획이 없는데 그 일론 머스크는 리오픈을 안 해주면은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자기네 공장이 떠나겠다. 막 이런 식으로 지금 굉장히 협박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뉴스랑 이 뉴스랑 굉장히 연관성이 깊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모델 Y 때문에 옮기는 것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굉장히 거대한 공장 부지를 꿈꾸고 있는 것 같아요. 더 크게 공장을 세우려고 하면 지금 거기서 확장하는 거는 땅값도 비싸고 인건비도 비싸고 모든 게 비싸지만 이 중부 쪽에 가면은 지역에서 많은 메리트를 제공할 겁니다. 그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막 뛰어들고 이런저런 뭐 당근을 많이 주겠죠. 거기에서 보다 유리한 곳을 찾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팔로 이 트럭을 많이 사용하는 집단은 농장에 있는 중부라든가 또 동부 쪽 이런 쪽 많으니까 그런 쪽에 그 수요처랑 가까운 곳에 그 기지를 갖고 있는 게 유통비용도 절감이 되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거기가 뭐 세제 혜택도 그렇고 아니면은 일단은 공장 신설비도 적게 들고 그다음에 캘리포니아가 인플로이들한테도 메릿이 떨어져요. 생활비가 비싸고 아무리 월급을 많이 줘도 사실 자기가 쓸 수 있는 가용할 수 있는 그런 인컴은 적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를 뭐 거의 확정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테슬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제목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직장, The West Wing. 더 웨스트 윙이면은 백악관에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바로 그 건물 쪽인데요. 오히려 이곳이 소셜 디스턴싱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는 세계 속에 한 직장이 있다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바로 백악관의 웨스트 윙입니다. 정문을 통과하고 15초 지나면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가 나오지만 비밀 요원이 막고 서 있게 됩니다. 미국 행정력의 보좌는 거의 그 TV쇼 웨스트 윙이라는 쇼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항상 빠른 걸음으로 다니는 개방된 널찍한 사무실 배치는 거의 없습니다. 실제에서는 작은 공간에 대통령 보좌관 팀들이 몰려있고 어떤 사무실은 책상보다 크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권력에 근접해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캐비넷 같은 데서 하루 18시간 지낼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시중 한 명과 펜스 부통령의 대변인이 둘 다 확진자라는 소식은 굉장히 놀랄만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 대통령과 그 비상시 후임자인 부통령에게까지 끔찍히 가깝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미 확인된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 감염되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백악관의 경제고문인 케빈 헬섯은 일하러 가기가 무섭다고 일요일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백악관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중심지가 되지 않도록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견해를 훼손하는 것이 됩니다. 믿기 힘들지만 트럼프 자신의 시중도 마스크를 쓰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마스크 쓰는 것을 거부하고 있고 다시 일자리와 학교로 돌아가야 할 때라고 말하면서 전체적인 진단은 필요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바이러스가 백악관의 내부 밀실까지 침투할 수 있다면 어떻게 대통령이 모든 사람이 안전하다고 얼굴을 똑바로 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 브리핑을 매일매일 해가면서 누구보다도 태스크포스 팀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 바로 그것이 이렇게 마지막까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국가에서 중요한 인물이 기거하는 그 집무실에까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가고 그 들어가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참 미국이 허술하다는 반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과 같이 5월 11일 뉴스를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앞으로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히 계세요.